화성시에는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제도 중 8개를 뽑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예산제,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 모니터링단, 감사 역할을 하는 시민감사관, 화성시 정책에 참여하는 온라인 정책자문단,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역회의, 인터넷을 통한 시민소통 제안, 마을의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안을 발굴하고 의제에 대해서 논하고 또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돈독해지고 무엇보다도 봉담읍의 현안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해서 안정화되고 체계적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자치 계획단을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마을 의제를 발굴 중이에요. 그래서 좋았던 점은 일단 제가 이 자치를 들어오고 동네 한 바퀴를 통해 가지고 저희 마을에 제가 여기도 봉담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데가 있었어요. 마을 의제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냐를 우리가 지금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봉담 마을의 하나의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위원으로서 좋았던 점은 제가 아직 좋은 점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도움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한계가 있다는 점, 그게 좀 안타깝고요. 좀 더 폭이 넓어서 우리가 와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애쓰고 계신 분들한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았던 점은 대화 소통, 그리고 필요한 현황, 이런 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제일 좋았고요. 이제 아쉬운 것은 그 대화 소통이 잘 되었지만은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화성시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됐던 게,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거고요. 아쉬웠던 점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다 적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네, 뭐 보람 있었다는 거는 일을 공모 사업 같은 거를 했을 때 공모가 당선돼서 같이 해고 주민들과 같이 도와주고 그랬을 때 그 해놓은 상태에서 보기 좋고 그럴 때 제일 좋았고, 힘든 점은 그냥 관리하는 게 참 너무 날씨가 뜨겁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실정이 온 겁니다. 모니터링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봐서 정말 좋게 보신 분도 있고 정말 실망하신 분도 많았고 극하고 나뉘었다라는 거. 그러나 화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이제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게 너무나도 맞아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약간 실망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노력했다는 부분은 정말 뽑고 싶긴 해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링단이 활동한다니 의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리고 또 모니터링단을 지지하고 그런 부분 좋았고, 또 모니터링단이 활동하면서 정말 그 의회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서로 깨닫고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자기 자부심 가졌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했다. 네. 뭐 정말 미약하게 시작했고 물론 결과물도 미약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성과가 아닌 정말 좀 좋았어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모니터링단 활동 관련해서 목표만큼은 됐지만 마음속에 뒀던 성과만큼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참여하고 좀 더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한다는 것들이 저희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되고요. 우선은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에서 내 동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같은 내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사실은 단위의 큰 뭔가를 움직이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정말 저희의 피부로도 와닿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이 활동이 진행이 돼야 우리 마을 그리고 지역 가장 중요한 마을을 살리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사업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들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지자체나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좀 당당한 주인으로 저게 그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활동이 좀 쉽지 않아요. 뭐 상근 활동가들한테도 일정 정도의 사실 급여가 보장돼야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시민단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 이제. 주민 참여에서 어떤 역할을 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과 관련된 아니면 가족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한 뭐 제안이라든지 사실 이제 저희는 시민단체가 중간적인 역할, 행정과 시민 사회의 이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전히 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앞장서서 시민단체가 좀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이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 일자리 지원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참여의 공통된 목표는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여러 조직과 다양한 참여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자치분권을 위해 정보의 공개, 열린 참여, 정보의 공유가 필수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많이 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로컬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